저의 기록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 이 기록을 공유합니다. 군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금호공과대학 평생교육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평생교육원 명예 박사과정에 계신 학생들한테 Before I Die 가슴 뛰는 삶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지금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일러서 대기실에서 팀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구미까지 3시간 30분을 달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뭐 때문에 갑니까? 돈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보람을 위해서 갔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고향 동네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여기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죠. 저는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가곡동이 제 고향입니다. 저희 외가는 경상북도 문경이고 또 처가는 예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고 참 이웃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지금 푸근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쉬는 시간 포함하고 또 질의응답 포함하고 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지금 할 텐데요. 오늘 강의의 초점은 한마디로 우리가 밋밋한 삶을 살지 말자.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 주제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5년을 제가 사장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재는 그 솔트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에 지금 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산막스쿨에 지금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2011년도 KBS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오디션 보던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호텔 사장이었거든요. 호텔 사장이 정말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오디션 보는 장면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생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합창단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계속하겠지만은 지금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성장했습니다. 13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단장을 8년 동안 맡았고, 지금은 사단법인의 이사장, 그 다음에 명예단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단장은 노래하느냐고. 당연히 저도 베이스 파트, 그러니까 바리톤으로서 노래를 합니다. 남자의 청춘 합창단의 지휘자는 부활의 김태원 씨입니다. 그 다음에 넬라 판타지아의 첫 번째 했던 그는 박할리 씨가 지휘를 했죠. 넬라 판타지아요 vedo molto giusto tutti vivono in pace non sta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libere bella di nuvole che volano. 이때 좀 박수가 터지는데. 제가요, 이따가 설명드리면 이 넬라 판타지아를 정말 서로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 모아놓고 이 박할리 씨가 정말 그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잖아요. 이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선우와 다혜라는 그 소프라노 그 경쟁.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이거를 빠지지 않고 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런 합창단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KBS에서 청춘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응모를 해서 단원이 됐고, 그때 단원이 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까지 지금 계속할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 없는 거죠. 이따가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합창단, 정말로 진짜 좋은 합창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합창단의 이사장과 명예단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을 제가 1973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경영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에서 MBA를 했고, 그리고 또 세계의 이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1993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AMP, 그러니까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최고 경영자 과정이죠. 거기를 갔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빨리 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살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대학교 교수를 하면 좋겠다.
그 대학교 교수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학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극동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때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공부를 했고 받았습니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 물론 일은 우리가 하죠. 그러나 그 일의 중간중간, 일의 앞과 뒤 아래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쓰고 말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것은 저는 페이스북이나 또 이렇게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7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씁니다. 말하는 건 이처럼 제가 정말 이 시니어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거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 노년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하는 거. 어디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예우를 또 해주시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혜가 됐든 지식이 됐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래도 수고한다고 또 용돈까지 주시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방에 강연이 있는 날은 항상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오는데요.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미에 오면은, 여기 저 금호산도 한번 가보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한번 가보고, 어떤 때는 또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러니 이 만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직업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대욱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의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제가 그걸 발휘를 못했죠. 침잠해 있다가 제가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제도권 방송은 어렵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방송을 하고 싶었냐면 KBS에서 하는 명견말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석학들과 교류를 하고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나 또는 지혜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방송국의 문턱은 참 높죠.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권대욱TV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권대욱TV를 구독해 주시고 또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볼만합니다.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제가 516회 스피커로 지금 나갔었고요. KBS 아침마당은 여러 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요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우리 합창단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강의를 했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업 강의도 하고 도청에 가서 공무원들하고도 하고 한국수력 원자력 가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강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을 제가 7권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한보건설, 그 다음에 유원건설, 극동건설의 사장을 제가 했습니다. 제 나이가 35살 때 사장을 했습니다. 그게 참 요즘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전 그 기회를 갖다 또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제가 사장이 돼서 제가 중동 가서 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동에서 정말 그 열사의 이 사막에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 그다음에 모래바람을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할 때 그때 우리 생각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한 몸 잘 살고 그다음에 또 나의 가족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흘렸던 그 땀방울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하나의 어떤 초석이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습니다. 계약 조건이 영문으로 전부 다 쓰여 있는데 영어를 몰라. 말도 못해.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꼴을 한 2년 반 동안에 제가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나부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이런 어떤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개방시대 국제건설계약이라는 573쪽짜리 책입니다. 지금도 그 책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됐지만. 두 번째 책은 청춘합창단과 관련된 책입니다. 2011년도 KBS 남자의 자격 거기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합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이게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CEO 권대욱의 청춘합창단 도전기라는 책을 제가 썼죠. 제가 이 1997년도 극동건설 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IMF 바로 직전에 회사가 망가지게 되고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가고 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그 당시 제 나이가 47살입니다. 바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 누굽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이제는 제가 저를 갖다 설명할 그런 말이 없어요. 쫓겨난 사정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속으로 참 끓어오르는 어떤 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00년도에 그때 한창 디지털 열풍이 불어올 때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콘솔넷닷컴이라는. 그때 정말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 남보다 한 발 먼저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한 90% 됩니다. 근데 남보다 두 발, 세 발 먼저 가면 망할 확률이 한 90% 됩니다. 쫄따당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봉급쟁이하고, 봉급쟁이로 모은 돈,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거 전부 다 넣어서 만들었던 회사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죠. 그때는 정말 인생을 더 이상 살기가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산골로 제가 숨어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그날 진눈깨비가 펑펑 내리는 그 중부 고속도로를 차를 하나 몰고 짐을 싸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 정말 서러운 그 길인데 왜 하필 그때 차 속에 그 라디오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이 노래 자체도 이게 참 감사합니다. 노래 자체도 이게 참 슬픈 노래인데 이게 남성 중창으로 나올 때는 정말로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슬픈 노래예요. 그렇게 제가 울며 들어갔던 곳이 지금 산막스쿨이 지금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집사람은 그 당시에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밥그릇 먹고 거기서 있는데 매일같이 하늘의 별 보고 그 다음에 강아지 2마리 데리고 그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때 제가 홀로 있었던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만했죠. 생각해보세요. 35살 사장이 되고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몰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모든 잘된 것은 전부 다 내 탓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그런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정말 혼자서 농사 짓고 밥그릇 먹고 하늘의 별 보고 모든 그 자연의 어떤 소리를 갖다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순화가 되고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모아놓은 책이 청사는 푸른 산은 내게 나 되어 살라 호호당당담담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산막이 굉장히 참 좋은 장사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벼슬길을 2번에 올랐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는 완전히 백수가 돼서 이제는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 친구고 이 대그룹의 이제 회장이신 분한테 전화를 받고 아니 그 권사장 지금 거기서 뭘 하느냐 혼자 돈 닦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일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불려나간 곳이 제주 하얏트 리전시. 여러분 제주도 중문에 가시면은 가장 좋은 그 블랙비치 앞에 아주 아름다운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름이 달라졌지만 그게 하얏트 호텔이거든요. 하얏트 호텔은 같은 법인으로 저 서교동에 있는 서교 호텔과 지금 서교 호텔은 지금 라이즈 호텔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래요. 뭐 우리끼리는 서로 이제 집안 얘기도 서로 주고받는데 보니까 자기 그 부인이 출판사를 하나 냈는데 이게 지금 번역자를 하나 구하는데 번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참 고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무슨 책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책이라고 해요. 그 이름이 The New CIO Leader입니다. CIO는 여러분 Chief Information Officer, 그러니까 최고 정보 책임자죠. 거기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얘기예요. 이 책은 누가 썼느냐?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에서 썼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는 정말로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썼느냐? 전 세계에 있는 CIO,
그러니까 Chief Information Officer 1000명을 인터뷰를 해서 CIO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풀어놓은 책이에요. 뭐 CIO의 리더십이지만 사실은 리더십 교과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본 뜻이 뭐겠어요? 당신이 이걸 할 수 있겠어 이거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개방시대 국제건설계약 그 FDIC라는 그 두껍고 어려운 그 Legal Contractual Document를 내가 번역도 했고 또 내가 명세기로도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가서 공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프리엄블 그걸 갖다가 보내줄 테니까 번역을 해서 보내주면 일단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 프리엄블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그 중에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었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번역해서 보내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가기 전에 한 3개월의 그 여유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4번째 역서가 지금 됐습니다.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코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소피텔, 노보텔, 풀맨, 이비스 이런 것들이 아코의 브랜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 한 7,000개의 호텔을 갖고 있는 대호텔 그룹이죠. 그 호텔이 장충동에 있는 엠바스 호텔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국 대표를 좀 맡아달라 하는 제가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나가서 거기 가서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아주 성공적으로 제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적기업의 그 사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저로 기업 문화가 답이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코퍼레이트 컬처라는 거. 그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썼고요. 6번째는 제가 웅진 그 싱크빅하고 저거 해서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때는 제가 주식회사 휴넷의 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의 회사죠. 그다음에 7번째 책이 권대욱의 월든 이야기라는 책을 7번째 책으로 나왔습니다. 월든 여러분 아시죠? 콩코드 그 숲속에서 정말 있었던 그런 가정인데요. 아주 자연주의 그 철학자, 하버드를 나온 그 사람이 자기 혼자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혼자 자급자족을 한번 해보자 하고 워싱턴 근교에 있는 콩코드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혼자 집 짓고 살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얘기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서 권대욱의 월든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제가 7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태어나서 지금 우리 현재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그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아마 스스로 해보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지는 않지만은 가슴 깊숙한 곳에 우리는 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사는가?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또 때로는 이 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이 우주가 지금 우리 지구가 됐고 우리 지구가 생긴 거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정도 됐고 거기에 우리 인류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생명체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만 년이 안 되고 현생 인류는 불과 수십만 년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별 중에서 어떤 것은 30억 광년 떨어진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년이라는 개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빛이 지구를 갖다가 7바퀴 반 돕니다. 1초에. 그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그만큼인데 그 빛이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 영어로는 1 light year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그 거리라는 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태양까지 가는데 불과 빛이 8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8분 걸리는 그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굉장히 큰 저거죠.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30억 년 동안 달려온 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닙니다. 1억 년, 그것이 30억 년 동안 달려온 거리는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별의 빛을 지금 보고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의 빛은, 그 별은
지금 현재 별이 아닙니다. 30억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찍 살아봐야 우리가 100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그 삶은 정말 찰나적인 삶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참 위대한 것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우리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그냥 대충 가서 한 7, 80년 또는 100년 대충 살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던져졌다고 믿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결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던져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의미가 있을 거다 말이죠. 가서 무엇을 갖다 하고 오라는 의미가 있을 거다 말이죠. 이거는 결코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 그걸 갖다가 찾고 그걸 갖다가 행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길고도 험난한 인생의 그 여정의 그 종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반드시 이것이 무슨 거창한 그런 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 수도 있고, 또는 후진들을 가르쳐서 후진들이 나보다 더 후생가외로 더 크게 성장하는 그것도 여러분들 미술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그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내가 혹시라도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혹시라도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께 나눠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사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삶을 굉장히 모독하는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리더가 되십시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책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로부터 또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제가 없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소명을 다하는 것, 이게 저희 책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행복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 마음이 흡족한 상태, 충실한 상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은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그래도 보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행복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몰입, 또 하나는 망각. 서로가 양면의 날처럼 이렇게 행복은 몰입과 망각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어저께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김영석 교수님의 그 강의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일의 의미를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 이거는 그냥 돈 벌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보람을 찾기 위한 일, 이것은 정말로 오래오래 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먼 곳에 오늘 참 이 더운 날에 참 집사람이 모는 차를 타고 교대로 운전을 해가면서 딱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여기 강세로가 탑이 나서 왔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주시면 좋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저희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한 분께서라도, 단 한 분이라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눈이 반짝거리고 가슴이 뛰는 삶을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여기 온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삶을 우리가 살자.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수시로 바뀌죠. 저는 청춘 합창단을 이끌고 2015년도 UN 본부에 가서 공연할 때 그때의 꿈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꿈은 우리 합창단과 함께 유엔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소구하는 노래를 부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일단 다녀오니까 그건 이미 이루어진 꿈이에요.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꿈을 꾸자 해서 카네기 홀 공연을 2019년도 가겠다 결심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과로 작년에는 금년 바로 7월 달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대회에서 시내 부문에 저희들이 최고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전부 다 끝나는가? 이미 꿈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꿈을 꿔야죠. 어떤 꿈을 꾸느냐? 고 글로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계로 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배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졸부의 나라가 아니고 이런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합창단을 유엔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민족이다. 대한민국 K-시니어 컬처의 전도사로서 세계를 돌면서 우리가 공연을 하겠다. 세계인에게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그 중에는 물론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16개국 순회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뉴질랜드 갔었고 또 호주도 갔었고 내년엔 저희들이 그리스, 터키를 지금 갑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춘 합창단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만 좋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구미에도 청춘 합창단이 꼭 생기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희 합창단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거예요. 악보도 공유하고, 공연 노하우도 공유하고. 우리는 13년 동안 지금 세계 제1의 합창단을 만든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합창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저희들 꿈은 평양에 가는 것입니다.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훌륭한 꿈 아닙니까? 저는 이 꿈이 반드시 제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행복. 우리가 모두 행복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미루어서 배가 되거나 유보되어서 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Now and here.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명예 박사과정, 아까 제가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명예 학사, 그걸 거쳐서 명예 석사, 그리고 지금 박사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지금 있으신 거죠. 배우는 사람만이 저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하는 인간만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배움의 끈을 여러분들 절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접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제1부가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0여 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제게 고맙다,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강의 분위기도 좋고요. 수강태도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평생 교육기관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뭔가 미션 있는 삶, 소명 있는 삶을 위한 그런 곳으로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또 원장님 인사 말씀도 듣고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제 1강의를 끝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질의응답 제 2부로 편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